거는 별거 없어.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스토리가 있으면 돼. 스토리가 있으면 돼. 스토리가 있으면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서사문학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소설이야, 소설. 한국 문학에 반영된 당대의 사회상 이거 파악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주체적으로 감상하고 비판적 씁니다. 됐어. 밑으로 내려와서 중요한 포인트 볼게요. 그렇지. 여성 영웅이 주인공이야. 서사문학이야. 밑으로 내려갑시다. 글의 종류는 고전소설이고요. 19세기 이전에 가보개혁 1894년 가보개혁 이전에 쓰여지면 다 고전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고전소설은 내용이 많지만 홍계월전은 군담소설이고 영웅소설이면서 가정소설의 요소가 있어. 남편이 좀 찌질한 면이 없지 않아. 사회 염정소설, 풍자소설 얘네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평의 개념과 목적, 이게 수행평가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그다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요만큼 있죠? 밑에 거 보지 마. 요만큼만 읽고 뒷페이지 넘어와. 읽고 넘어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기도 역시 몇 군데 밑줄만 그으면 됩니다.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여성 영웅 홍계월의 고행과 무용을 그린 영웅소설, 군담소설이다. 계월이의 일생을 살펴보면 중요해. 영웅의 일대기 구성으로 나타나는 한국 서사문학의 연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웅소설의 일대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주몽신화 있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주몽신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을 주인공으로 계월이의 능력을 바라보는 등장인물의 태도, 소설에 반영된 사회상을 알 수가 있어. 남편이 좀 찌질하다고 했잖아. 능력은 좋아. 이렇게 계월이 없으면 진짜 대장군 할 수 있을 정도의 애야. 이렇게. 근데 집에선 둘이 결혼했거든. 남편이 집에 오면 내가 짱이지. 이러다가 오지게 크게 한번 당할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 작품을 주체적으로 감상 패스. 군담소설이고 영웅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라고 했더라? 가정소설의 요소도 분명히 있다. 여기에는 가정소설의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전기적이야.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도수를 써. 우연적이고 영웅적이야. 누가? 계월이가. 일대기적이다라는 말은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월이의 영웅적인 일생을 다루며 비현실적인 상황, 우연성에 의해 내용이 전개됩니다. 제재는 계월이의 영웅적인 역할, 주제는 늘 중요하죠. 홍계월의 영웅적 행적과 활약,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이렇게 남편 후드려 잡으면서 이제 이런 게 등장하는 거지. 군담 소설이 유행을 했었대요. 군대 얘기 좋아해? 안 좋아해? 이 시절엔 좋아했어. 왜냐?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은 이유거든요. 나라가 작살이 났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또 생긴다면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는 민중의 소망이 반영된 거다. 외적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바탕에 깔려있다. 소설 속에서나마 패배를 보상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주로 남성이 소설이었는데 여성 영웅이 나타나면서 여성에게도 군담 소설이 인기가 있었구나. 이건 중요해. 여자가 주인공이야? 조선 후기 여성의식 성장이 소설에 반영된 거다. 야, 여자도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거야.
영웅 소설의 구조고요. 외우는 거예요. 집안이 좋은 데서 태어나 비정상적으로 출생하는데 뭐 별빛 받고 태어나거나 꿈꾸고 태어나거나 스님이 너 언제 생길 거야? 꿈속에 선녀가 나타나가지고 너 이제 임신할 거야. 걔 잘 키워. 이런 식으로.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좋아. 어릴 때 위기를 겪는데 보통은 아버지가 모함당해서 유배가고 그래.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고 잘 살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거야. 영웅소설. 근데 주몽이도 그렇지 않아? 아까 주몽 신화에서부터 시작됐다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해모수고 어머니는 유화야. 아버지는 하늘의 신이고 엄마는 땅의 신이야. 아래서 태어나지. 태어나자마자 활 쏴서 팔이 잡아. 부여 땅에서 자라는데 대소가 위기 저거 죽이려고 그래. 도망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성장 후 위기를 겪고 저거 죽여야겠다. 강 건너가서 위기 극복해 막 물고기 자라가 다리 만들어줘. 건너가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워. 이런 틀이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본문이 엄청 길기 때문에 이제 헛소리 하지 않고 본문 풀이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수업 여기까지 끝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수업 오늘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 풀이 해드리지는 얘네는 안 할 거야. 문제 풀어 오시면 됩니다. 라고. 명나라 때 이부시랑 홍무는 개월이 아버지야. 나이가 40이 되도록 자녀가 없이 고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양씨 부인의 꿈에 선녀가 나타나 개월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했다. 장사랑의 반란이 일어나 난리 속에 부모와 헤어지고 보따리 여기 두루마리에 쌓여서 강에 던져진 개월은 여공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다. 나중에 이 여공은 누가 되냐? 개월이의 시아버지가 됩니다. 나중에 개월이의 시아버지가 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개월이 구해준 여공의 아들과 결혼한다는 얘기야. 여공은 개월의 이름을 평국, 나라를 평온하게 해라 라고 해서 고친 후에 동갑인 아들 보국, 나라의 은혜를 갚아라 라고 해서 곽도사에게 보내 가르침을 받게 된다. 이 곽도사도 따지면 조력자야. 이 사람 덕분에 개월이가 랩업하거든. 개월과 보국은 나라의 과거에 급제하는데 개월이 1등, 보국이 2등. 이미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좋아. 오랑캐가 중원을 침입하자 천자의 명에 따라 개월은 원수, 보국은 부원수로 전쟁터에 나간다. 보국이 개월의 말을 듣지 않고 호기를 부리며 나가 싸우다 크게 벌하고 이 새끼 전쟁 중에 대장의 말을 안 들어? 저거 모가지를 베라! 라고 했는데 여러 장수의 만류로 용서를 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무찌른다. 어때? 여자의 능력이 더 좋아. 이 과정에서 개월은 헤어졌던 부모와 우연히 만난다. 고전소설의 특징, 우연성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지. 개월은 전쟁에 다녀온 후 병에 걸려 천자가 어의를 보내는데 어의의 진맥으로 개월이 여자임을 탄로가 나. 어의가 와서 내 맥을 짚어보고 가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 맥 짚고 갔으면 내가 여잔 거 분명히 알 텐데. 그냥 가서 자수하자 라고 해서 옷 갈아입고 황제 앞에 엎드려서 속여서 죄송합니다 하고 자백을 해. 그랬는데 천자가 괜찮아 그래도 너만큼 일하는 애가 없어 용서하며. 이게 또 중요한 거야. 다른 여성 영웅소설하고 달라. 천자가 용서하고 개월의 벼슬을 그대로 둔 채 그러면 너 결혼할래? 보국이 괜찮던데 보국이랑 결혼해.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 근데 보국이는 이미 첩이 하나 있어. 본처는 아니고. 개월은 앞으로 규중에 갇혀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걸 한스러워하고
보국은 자기를 군령으로 다스려 조롱한 계월에게 불만을 품으며 두 사람의 갈등을 겪게 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보국이의 첩이 나와서 인사를 안 해. 버르장머리 없기. 저 첫 주제에 내가 본처인데 형님 오셨습니까? 인사를 안 해? 그래서 그 여자를 목 잘라서 죽여버려. 그러니까 보국이가 삐져가지고 계월이한테 안 찾아가. 그러던 차에 어디가 있어? 여기. 보국의 애첩인 영춘이 계월의 행차를 보고 예를 갖추지 않자 군법을 적용해서 그의 목을 베고 보국이는 삐져서 계월이를 찾지 않고 그러던 차에 다시 오랑캐가 침범을 해 천자가 계월이 보고 너 나갈래? 나가줘. 네 알겠습니다. 군대 편성은 네 마음대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남편인 보국이를 자기 부하로 데리고 가는 거야. 여기까지. 다음 중요한 부분 몇 군데 다 체크할게요. 영웅의 일대기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인 출생, 비범한 능력, 어릴 적 위기, 조력자의 도움, 성장 후 위기. 아직 이제 끝까지 다 읽으면 행복한 결말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면 주몽 신화를 줘. 그리고 여러 군데 밑줄을 거. 근데 그 밑줄을 긋는 게 다 요렇게 영웅소설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주몽소설에 여기 A 해놓고 같은 부분 찾기. 홍계월전에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면 표를 줘. 영웅의 일대기 뭐 고귀한 출생, 비범한 능력, 뭐 위기 이렇게 해서 표를 줘. 그리고 A, B, C, D, E 해놓고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 찾기.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일반적으로 영웅소설의 구조 들어가야 되고 가장 대표적인 거 주몽신화에서는 그게 어디에 해당됐는지 찾고 같은 게 홍계월전에는 어디에 있나 그렇게 확인. 그러면 한 문제 깔끔하게 나올 수 있지. 밑으로 내려가죠. 쭉 체크하자. 영웅의 일대기 구성,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 출생, 비범한 능력, 어릴 적 위기, 조력자의 도움, 성장 후 위기. 이제 앞으로에는 위기 극복, 행복한 결말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 됐고요. 오른쪽 잠깐 보면 일단은 남자의 모습으로 전쟁터 나가죠. 왜? 남장은 여성이 남성 중심 사회에 진출하는 도구야. 남자 옷으로 갈아입으면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 하지만 옷 벗으면 이제 여자의 삶을 살아야 돼. 여성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해. 그런데도 황제의 사랑을 받는다고. 다른 소설하고 달라. 그래서 중요하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글에 나타난 여성 계월인 어때? 남녀보다 뛰어나. 마음에 안 들면 남편 첩도 모가지 칠 수 있어.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여자야. 계월이는. 이렇게. 됐고 앞부분에 나타난 여성 영웅의 일대기 구성 꼭 확인해 두셔야 한다. 뒷페이지. 이때 보국은 계월이 영춘을 죽였다라는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좀 찌질하다 그랬지. 그거를 아버지한테 가서 곧바로 고자질을 하네. 부모에게 아뢰었었다. 일단 보국과 계월 사이의 갈등 구조. 계월이 예전에 대원수가 되어 저를 중군장으로 부렸으니 저를 부하처럼 부리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에는 소자가 계월을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월이 소자의 아내인데 어찌 제가 사랑하는 영춘을 죽여 제 마음을 편안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계월이 너무했어요. 선 넘은 거 아니에요? 남편의 권위를 내세워 계월의 처사를 비난합니다. 어디가 있어? 보국이 밑에다가 씁시다. 가부장적 가치관의 소유자야.
집안에선 남편이 짱이지 이거야. 그랬더니 여공이 이 말을 듣고 여공이 누구야? 보국이 아버지. 개월이 시아버지. 만류했다. 개월이가 비록 네 아내가 되었지만 벼슬을 놓지 않았고 기계가 당당하다. 좋기 너를 부릴 만한 남편이다. 아들 아버지가 야 너보다 며느리가 훨씬 짱이야.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너 큰일 나. 그러니 예로서 섬기고는 있으나 어찌 마음씀을 그르다고 하겠느냐. 영추는 너의 첩이다. 지가 거만하게 인사 안 하다 죽임을 당했으니 누구를 향하겠느냐. 그거 네 얘기 들어보니까 영춘이가 죽으려고 완전 용을 썼던데? 그거 어쩔 수 없어. 지 잘못이야. 또한 개월이 잘못해 궁노나 궁비를 죽인다 하더라도 개월이 그르다고 책망할 수 있겠느냐? 책망할 수 없어. 그만큼 급이 돼. 너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변치 말라. 개월이 영춘을 죽였다 하고 개월이를 꺼린다라고 하면 부부 사이에 의리도 변할 것이다. 얘네 둘이 서로 안 맞는다고 이혼하고 싶어. 이혼할 수 있어? 죽어. 왜냐고? 중매를 세워준 게 천자거든. 황제가 너네 둘이 결혼해라고 했는데 그 결혼을 깨? 황제의 명령을 어긴 거야. 이거 둘 다 죽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게다가 개월은 천자께서 중매하신 여자라. 개월을 싫어한다면 너에게 해로울 것이 있으니 부디 조심하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얘기하는데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야? 입 다물고 개월이 시키는 대로 해. 이거야. 여공과 보국은 개월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여공은 며느리 인정하고 보국은 자신의 아내를 인정 안 해. 이렇게. 아, 사내 대장부가 돼서 계집에게 어떻게 괄시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라고 하면서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보국이 개월에게 불만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 가부장적 가치관, 남존여비 의식이 있어. 이거 다음 전쟁터에 나가서 요거 싹 없어질 거야. 보국이 이렇게 말하고 그때부터 개월의 방에 들지 않고 개월이도 눈치가 있지. 아, 영춘이 때문에 나를 꺼려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나? 너무 오바했나? 아니야. 아유, 사내 자식이. 여자에게도 비할 바가 없구나. 보국의 속 좁음을 탓하고 있고 확실히 여성이 남성보다 통이 더 커. 이미 여성이 더 우월해.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을 보냈다. 정말 남자로 살고 싶어 해. 이렇게.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어.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탄식하고 있어. 인물 간의 갈등이라서 보국이 대 개월이 사이의 갈등 이렇게 확인을 했죠. 위기에 나타난 소설적인 한계. 개월은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을 보내. 남존여비가 사실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인사 안 했다고 해도 사람을 죽인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개월이 영춘을 죽인 일을 당연하다고 표시했는데 너무 개월이 중심이야. 서술자가 객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 이거 학생들이 잘 안 외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요거는 외워놔야 돼. 다음 페이지. 각설. 소설에 엄청 고전 소설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화제를 돌려 이야기를 끝낼 때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만둔다. 다음 이야기의 첫머리. 무슨 말이야? 자, 됐고
다른 장면 얘기해 줄게. 요 정도의 뉘앙스인 거야. 남관에 수도가 있죠. 요렇게 산이 있어. 계곡이야. 여기에다가 요렇게 성 같은 거 길게 지어 놓는 거 요런 데를 관이라고 해요. 이렇게. 남관의 수장이 장계를 올렸다. 천자에게. 급히 뜯어보시니 내용이 다음과 같았다.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켜 지금 황성을 범하고자 합니다. 국가적 위기.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서 대원수로 삼고 구덕지 나쁜 놈 장수. 초왕은 장맹기를 얻어 선봉으로 삼았었는데 이 장맹길이는 중요한 놈이야. 앞부분 줄거리에 개월이가 물속에 던져졌다라고 했었잖아. 그때 물속에 던진 게 장맹길이야. 그때는 그냥 단순 해적이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장맹길이 때려잡으면 국가적인 위기도 해결이 되고 개인적인 복수도 할 수 있어. 장맹길이만큼은 반드시 잡아야 되는 놈이야. 장맹기를 얻어 선봉으로 삼았는데 장수 천여 명과 군사 10만을 거느려 호주 북쪽 고을 70여 성을 무너뜨리고 항복을 받아서 형주자사 이왕태를 베고 지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왕과 초왕이 이렇게 지금 진군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 우리 명나라 땅 다 썰려 나가고 있어요.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어 감히 아래오니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어진 명장을 보내서 적을 방비하시죠. 지원군 좀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편지. 됐을까? 천자께서 크게 놀라 조정의 관리들과 의논하니 우승상 정영태가 말하기를 이 도적은 좌승상 평국을 보내야 막을 수 있으니 평국을 부르시죠. 우승상 정영태 개월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따지면 개월이 인정 안 하는 건 보국이 밖에 없어. 천자가 이 말을 듣고 오래 말씀을 하셨다. 아우 그래도 평국이가 예전에 세상에 나와서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있는 여잔데 차마 불러서 전장에 보낼 수 있을까? 아, 얘 이제 결혼해서 그냥 평범한 아녀자 취급해줘야 되는데 이거 불러도 되나? 이에 신하들이 말하기를 평국이 지금 규중에 있지만 이름이 조야에 있고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공무원 명단에 이름이 있어. 또한 장록도 거두지 않았으니 벼슬 그대로 하고 월급 받아가. 아 물론 이 시절에는 월급이 아니야. 이 시절에 공무원들은 그 임금을 1년에 2번 받아. 어찌 규중에 있다고 꺼리겠습니까? 부르면 와야죠. 천자께서 마지못하여 급히 평국을 부르셨다. 이때 평국은 규중에 홀로 있으며 남편하고 안 지내. 왜? 보국이랑 사이 안 좋잖아. 매일 시녀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관이 와서 천자께서 부른다라는 명령을 전하니까 지금 여자 옷 입고 있지. 천자가 불렀다? 공적인 일을 할 거야. 이제 남자 옷으로 다시 갈아입어. 평국이 급히 놀라서 이 부분 중요해요. 경항고 시험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여자 옷을 조복으로 갈아입고 부녀자 신분에서 관원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요거는 정말 대놓고 시험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요 구절. 사관을 따라가 임금 앞에 엎드리니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경이 규중의 처안으로 오랫동안 보지 못해 밤낮으로 사모했는데 이제 경을 보니 기쁨이 한량없도다. 아, 너 보니까 좀 안심이 된다. 지금 짐이 덕이 없어 겸손. 오와 초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 호주의 북쪽 땅을 쳐 항복을 받고 남관을 해쳐 황성을 침범한다고 하도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
경은 스스로 마땅히 일을 잘 치어하여 사직을 보호하도록 하라. 국가를,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평국이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신첩이 과거에 이전에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공후의 벼슬을 받아 영화롭게 지낸 것도 황공하온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크게 베푸셨습니다. 신첩이 비록 어리석지만 겸손, 힘을 다해 성은을 만분의 1이나 갚으려 하노니 유교사상 충, 폐하께선 근심하지 마옵소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오른쪽에 뭐 체크할 거 있을까? 사건 전개 방식. 그렇지. 이 편지 자체도 요약 제시야. 이 편지 장계 자체도 요약 제시야. 사건의 전개 방식. 천자 신하 계월의 대화를 통해서 계월이 출정하게 된 과정을 제시해주고 천자의 대사 중에도 요약 제시 있어. 평국이를 불러들이기를 망설이는 이유. 빨간색으로 밑줄. 이제는 여잔데 한 남자의 아내로 규중생활하고 있는데 여성이 사회생활하는 걸 꺼렸고 실제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 말 잘 기억해 두시죠. 이렇게 수업 필기하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긋는 건 학교쌤이 강조한 적이 있거나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부분들은 빨간색 밑줄 긋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다른 색깔 쓰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나머지 색깔이 안 중요한 거는 아니야. 다음 페이지. 천자께서 이게 크게 기뻐하시고 한 반 정도 안심, 반 정도 안심. 즉시 수많은 군사와 말을 징발해 주셨다. 신뢰. 그리고 벼슬을 높여 평국을 대원수로 삼으니 원수가 사은숙배 감사하고 위의를 갖추어 친히 붓을 잡아서 남편 보국에게 전령을 내렸다. 일종의 명령서지. 지금 벼슬로 따지면 이제 계월이 위에는 천자밖에 없어. 적병의 형세가 급하니 중군장은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말라. 쉽게 이야기하면 뭐야? 보국 지금 당장 튀어와. 이거야. 보국이는 전령을 보고서 열받지. 부남을 이기지 못해서. 왜? 마누라가 여잔데 나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열받지. 부모에게 말을 했다. 계월이가 또 저를 부하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어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보국의 가부장적인 면모. 아직 정신 못 차렸어. 그래서 아버지인 여공이 말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 계월이 괄시하다 이런 일을 당했어. 이런 일 어떻게? 계월에게 불임을 당하는 거지. 어찌 계월이가 그르다고 하겠느냐? 왜? 계월이는 그르지 않다. 왜? 나란 일이 더할 수 없이 중요하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너 갖다 써먹는 거야. 여공은 그래도 시아버지가 정신이 좀 제대로 박혀 있어. 개인사나 가정사보다 나란 일을 더 중요시 여겨. 계월의 처사를 인정하고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입 닥치고 아들 빨리 가. 너 안 가면 너 진짜 내 며느리한테 아들 죽는 거 내가 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 보국이 할 수 없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진중에 나갔는데 진짜 각 잡아서 나갔을까? 그냥 껄렁껄렁 하면서 나갔겠지. 아마 이런 얼굴로 나갔을걸? 그랬더니 계월이가 그걸 또 용서하나?
이게 표정 이씨. 이렇게 나갔더니 일단은 원수 앞에 엎드려 원수가 분부를 했다. 만일 내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군법으로 시행할 거다. 너 이제 남편 아니야. 내 부하야. 말 안 들어? 너 군법에 의해 죽일 수도 있어. 계월이 성격 어때?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계월이 겁을 내어 중군장 처소로 들어와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계월의 능력에 대한 인물의 태도 별표 1개. 보국이는 계월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 여공, 천자, 신하들 전부 다 계월이 인정해. 그렇다고 이 둘 사이가 갈등 구조는 아니야. 갈등은 아니야. 그냥 생각이 다른 거지. 작품에 반영된 사회상은 언제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빨간색 밑줄 그을 겁니다. 보국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 남성 중심 가부장적 가치관이 만연해 있어. 아무리 여자지만 천자가 부르면 와서 일해야 돼. 싫어요. 일도 없어. 유교적 충군 사상이 있어. 여성임에도 벼슬 하고 국가를 구하러 나설 거야. 여성의 의식이 성장하고 여성의 사회적 자아 실현 열망이 있어. 아우, 나도 이 소설의 계월이처럼 나란 일 하고 싶다. 이런 여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지. 옆에 오른쪽에 뭐 볼 거 있을까? 보국이의 가치관과 성격. 보국이 어때?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권위적이고 옹졸한 인물이다 정도 하기. 원수가 장수에게, 원수 누구지? 계월이 임무를 정해주고 추구월 갑자일의 행군에서 11월 초하루에 남관에 도착했다. 9월, 10월, 11월 거의 2달 내내 행군해서 갔어. 이거 중요해. 2달 동안 행군해서 갔어. 2달 걸렸어. 3일을 일단 쉬게 하고 즉시 떠나 5일째에 천촉산을 지나 영경루에 도달했더니 적병이 드넓은 평원에 진을 쳤는데 그 단단함이 철통과도 같았다. 마치 이런 느낌? 계월이가 군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대기를 해서 애들 줄을 섰는데 저쪽에 우와 적병들도 기세가 어마어마해. 얘네들 미친 듯이 줄 잘 서 있어.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라는 생각.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 적일수록 꺾으면 영웅성이 더 강조되겠지. 원수가 적진을 마주보고 진을 친 후 명령을 하달했다. 다시 한번. 자, 지금 이제 전쟁터야. 내 말 어기면 곧바로 뵐 것이다. 장수로서의 위험이 드러나 있어. 이러한 호령이 추상 같으므로 가을서리 같이 무서워. 엄숙해. 장수와 군졸들이 겁을 내어 어쩔 줄 모르고 보국이도 쫄아서 조심을 했다. 이튿날 원수가 중군장 보국이에게 분부를 했다. 야, 보국이 오늘 선방은 너야. 네가 출동. 중군장이 명령을 듣고 올라가 삼척장검 한 90cm 정도 되는 긴 칼을 들고 적진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나는 명나라 중군대장 보국이다. 대원수 계월의 명령을 받아 너희의 머리를 베려고 한다. 어서 나와서 칼을 받으라. 앞으로 우리 편 동그라미 저쪽 편 다 세모예요. 모의고사에 이런 분담 소설 나오잖아. 우리 편 쟤네 편 구분만 해도 쉬워져. 이렇게. 적장 운평이 이 소리를 듣고 크게 성을 내어 말을 몰아 나왔는데 삼합을 못하여 보국의 칼이 빛나며 운평의 머리가 땅 아래에 떨어졌다. 보국이도 영 멍충이는 아니야. 애도 어느 정도 좀 능력은 있어. 이렇게. 적장 운경이
운평이 죽는 걸 화를 내어 말을 몰았지. 보국이 기세등등하여 창을 들고 서로 싸워 몇 합이 못되어 보국이 칼을 날려 운경이 칼이 든 팔을 자르니 운경이 팔 잘렸어. 칼을 든 채 말 아래로 떨어졌다. 보국이 영 멍충이는 아니야. 보국이 운경이의 머리를 베고 어떻게 이제 머리 몇 개 들고 가? 2개 들고 가겠지. 운평이랑 운경이. 머리를 베어들고 본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구둥 적장의 구덕진데 얘는 만만치가 않아. 이렇게. 대로해 긴 칼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크게 고함을 치고 달려들었지. 난데없이 적병이 사방에 달려드니 보국이 겁이 나고 두려워 피하려고 했으나 순식간에 적들의 함성이 지르고 보국이 천여겹으로 외웠었다. 사면초가 풍전등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죠. 진퇴양난. 헷갈릴까봐 그냥 쓸게요. 개월이가 아니라 보국의 위기야. 포위당했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이때 원수가 누구? 개월이가.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협함을 무고 남편이라서 구하러 간 건 아니야. 급히 말을 몰아 긴 칼을 들고 좌충우돌의 적진을 해치고 구덕지 머리 잘랐어. 보국이를 구했지. 몸을 날려 적진에서 출동하는데 동해 번쩍했는데 서쪽 장수가 죽어. 남으로 가는데 북쪽의 장수가 죽어. 좌충우돌 적장 5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에 소멸하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솔직히 말이 안 돼. 체크. 비범한 능력으로 적을 소멸하고 보국을 구한다. 고전소설의 비현실성. 하지만 뭐를 또 얘기할 수가 있어? 개월의 영웅성은 강조해 줄 수가 있지.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니 원수가 보국이를 꾸짖어서 말했다. 왜 집에서처럼 목에 힘주고 대들어보고 나한테 큰 소리 좀 치지? 아유, 저러고도 평소에 남자라고 목에 힘주더라고. 나를 업신여기던지 왜 지금도 한번 나 무시해보지? 빨간색 체크. 개월이 여자라는 이유로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보국의 가부장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보국을 무수히 조롱했다. 구덕지가 장대의 자리를 잡고 전하, 적장에서 제일 센 놈 원투 중에 원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함해봉에서 황성으로 보냈다. 됐어요. 오른쪽에 뭐 또 중요한 거 있었나? 그러네요. 지금 읽은 부분에선 고전소설의 비현실성 나타나 있고요. 개월이의 영웅적인 면모가 나타나 있습니다. 라는 것 확인. 다음 페이지. 개월이는 영웅적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남성 중심 사회의 비판의식을 드러내줍니다. 어쨌든 지금 싸움은 아예 안 되지만 개월이랑 보국이 생각이 너무 달라. 이 정도면 갈등 구조로 봐야 돼.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과 집단의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집단과 집단의 갈등이 국가의 위기가 되는 거고, 물론 이 위기를 개월이가 극복해 줄 거지만 걱정하지 마. 개월이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한편 오와 초의 양왕은 나쁜 놈들이죠. 평국의 용맹을 보니 옛날에 조자룡도 당하지 못할 것이니 비교.
삼국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조자룡 최고야.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수인데. 이렇게. 삼국지 읽어본 적 있어요? 아, 그래. 어찌 대적할 것이며 평국이 명장 구덕지를 죽였으니 이제 누구와 함께 큰 일을 도모하겠는가? 이제 우리 두 나라 평국이 손에 망할 거야 라면서 좌절했어. 이랬는데 맹길이가 짜잔 하고 등장해. 대왕은 염려 마시죠. 소장에게 한 묘책이 있으니 평국이 아무리 영웅이라도 이 개교는 알지 못할 겁니다. 머리 쓸 거야. 이 개교로 천자를 사로잡을 것이니 근심하지 마시죠. 개교의 목적 천자를 사로잡는 것. 지금 황성에서는 시신, 장수가 없어요. 군대가 없을 겁니다. 평국이 모르게 군사를 거느려 오와 초의 동쪽을 건너 양자강을 지나 황성을 치시죠. 천자는 반드시 황성을 버리고 도망쳐 살기를 바라고 항복문서를 올릴 겁니다. 개교를 실행했을 때 상대의 심리와 행위를 예측. 그렇게 하시죠. 무슨 말이냐? 오나라 군대, 초나라 군대, 얘네들하고 싸우려는 명나라 군대, 그리고 저기 뒤쪽에 본진, 황제가 있는 황성.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별동대를 보내서 황하강 건너서 요렇게 가가지고 황제를 사로잡읍시다. 황제에게 항복문서를 받아다가 그 항복문서를 이렇게 와서 개월이한테 보내주면 개월이도 항복할 수밖에 없거든. 뒤통수를 치자. 적의 본진을 노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서 이날 밤 삼경에 장수 10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을 데리고 100 플러스 1, 10, 100, 1000 해서 별동대를 일로 보냈어. 황성을 향해 갔다. 위기야. 이때 천자께서는 구덕지의 머리를 받아보고 크게 기뻐하시며 신하들을 모아서 평국이 부부 잘한다. 태평으로 지내고 계셨다. 방심하고 있었어. 이때 5초 동쪽 관문의 수장이 장계를 올려 어디냐면 요렇게도 어쨌든 성이나 관문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를 수비를 담당하고 있었던 관리가 미친 듯이 파발을 띄워서 황성에 편지를 보낸 거지. 뭐라고 편지를 보냈어? 양자강의 드넓은 모래사장에 수많은 군사와 말이 몰려오며 황성을 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 별동대의 존재를 요 편지를 통해서 알려준 거지. 너무 어이없어. 1100명을 막을 수 없어서 그 성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이렇게. 천자께서 매우 놀라고 조정 관료를 모아 의논하셨다. 그런데 적장 맹길이 동쪽 관문을 깨치고 들어와 백성을 죽이고 대궐에 불을 질러 불빛이 하늘에 닿을 정도 장안의 백성이 물끓 듯하면서 도망을 했습니다. 됐을까요? 네. 오른쪽에 뭐 또 볼 거 있을까? 맹길이의 말하기 방식, 개교의 목적 뭐였지? 천자를 사로잡는 것. 구체적 내용을 밝혀서 상대방을 안심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저렇게 나올 겁니다. 상대편의 심리와 행동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우 지저분하게 필기하고 있다. 이렇게 됐을까? 네. 다음 페이지. 천자께서 매우 놀라고 용상을 두드리다 기절하셨다. 좀 무능력해. 우승상 천이가 천자를 등에 업고 북쪽 문을 열고 도망하는데 사신 100여 명이 따라가 천태령을 넘어갔다. 적장 맹길이 천자가 도망하는 걸 보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명나라 황제는 도망치지 말고 항복을 하라. 이렇게 소리치며 쫓아오니 신하도 넋을 잃고
죽기 살기로 나아가니 앞에는 큰 강이 가로막고 있었다. 도망가는데 강물이 앞에 있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사면초가, 진퇴양난, 풍전등화, 누란지위 전부 다 죽기 직전. 명, 제, 경, 각 목 잘리기 직전이에요. 진퇴양난 전진하던 후퇴하던 있어 골짜기가 앞뒤로 골짜기라 도망갈 수가 없어. 됐을까요? 요 정도 그냥 뭐 추가로 더 써드렸다. 이제는 죽는구나. 앞에는 강이요 뒤에는 적병이 있어 형세가 급하니 이 일을 어찌하겠는가. 위급하고 곤란한 지경에 빠졌어. 이러므로 자결하려고 했는데 맹기리가 달려들어서 천자 앞에 창을 휘두르며 죽기 전에 항복문서를 어서 올려라. 바로 이 항복문서가 맹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지. 종이와 붓이 없어 성 안에 들어가서 항복문서 쓸게요. 장군은 황상을 살려주시오. 비굴하죠. 시간을 좀 끌고 싶은 거기도 해요. 맹기리가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니네 왕의 목숨이 아까우면 지금 당장 손가락 깨물어 옷자락을 찢어 항복문서를 써라. 야, 개수작 부리지 말고 지금 빨리 항복문서 써. 천자께서 혼비백산하여 용포의 소매를 뜯어 손가락을 입에 물고 깨물려고 하지만 차마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다. 이 통곡의 핵심은 뭐냐? 내가 죽는구나 보다는 400년의 사직이 내게 와서 망할 줄 어찌 알았겠는가. 내가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되다니. 우리 조상님이 유지하던 나라를 내가 말아먹었다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대성통곡하더니 햇빛도 빛을 잃었다. 자연에 대한 자연물을 활용해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장면이 바뀌었죠. 장면 전환. 하지만 오해하면 안 돼. 빈번한 장면 전환은 아니야. 원수 개월이가 진중에 있으면서 적을무찌를 묘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이 갑자기 심란해서 천기 하늘을 살펴봤더니 자미성 천자를 의미하는 별이에요. 자리를 떠나고 주변의 모든 별이 살기등등해서 자미성을 침범하려고 하는 것 같다. 원수가 크게 놀라 보국이 불러서 말했다. 내가 천기를 보니 천자의 위태함이 경각에 있다. 나 혼자 갈 테니까 일단 군졸들 거느려 진문을 굳게 닫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또 얘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국이가 이 말 안 들어. 이렇게. 근데 결과는 또 좋아서 그나마 다행이야. 이렇게. 오나라 군대 있었죠? 초나라 군대 있었고요. 명나라 군대가 얘를 맞이하고 있었지. 별동대가 가서 황제가 지금 항복하기 직전이지. 개월이 혼자 달려가. 자, 아까 뭐라 그랬어? 행군하는데 2달 걸려서 왔어. 아무리 걸어서지만 2달 걸린 걸 한순간에 가. 이렇게. 됐어? 군대 가면 하루에 한 40km 걷거든요. 행군하면 하루에 40km씩 60일을 걸은 거니까 아우 씨 계산도 안 되네. 뭐 아무튼 어마어마한 거리를 4,6에 24, 한 2,000km 되는 거를 물론 하루에 40km 걷진 않고 한 20km만 걸었다라고 해도 60이 1200km인데 한 번에 가. 이렇게 말하고 말에 올라 황성으로 향했다.
동방이 밝아오므로 하룻밤 사이에 황성에 다다른 것이다. 비현실성. 다음, 느낌이 쎄해서 하늘을 봤더니 천자가 위험한 걸 알았던 거. 여기도 비현실성. 고전소설에 비현실성이 나타나는데 두 군데. 성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장안은 비어있고 궁궐은 빈터만 남아있었다. 원수가 통곡하며 두루 다녔으나 한 사람도 없어. 천자가 가신 곳을 알지 못해 망극해하고 있었는데 수채구멍에서 노인이 나오는데 때마침 누구? 여공, 개월의 시아버지. 원수를 보고 매우 놀라 급히 돌아갔다. 잔당이 남았나 보다. 원수가 급히 쫓아가며 난 도적이 아니다. 대국 대원수 평국인이 놀라지 말고 나와서 천자께서 가신 곳을 일러달라 한데 때마침 만난 사람이 자기 시아버지. 고전소설의 특징, 우연성. 옆에 또 뭐 중요한 거 있었을까? 네, 비현실적인 것들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 노인이 대성통곡하는데 어머 자세히 봤더니 자기 시아버지야. 고전소설의 우연성. 급히 땅에 내려 엎드려 통곡하며 말하기를 시아버지는 무슨 연유로 수채구멍에 몸을 감추며 소부의 부모와 시모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처음 물어보는 게 부모님들 걱정인 거지. 유교 덕목인 효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야. 효의 실천. 여공은 원수의 옷을 붙들며 울며 말했다. 뜻밖의 도적이 들어와 대궐에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했다. 장안의 백성들이 도망을 갔고 난 갈 길을 몰라 이 구멍에 들어와 피돈했으니 너네 부모님과 너의 시어머니가 간 곳은 모르겠구나. 가족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어. 원수가 위로했다. 설마 만날 배울 날이 없겠습니까? 다시 만날 것을 암시합니다. 일종의 복선. 그 다음 황제 폐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여기 숨어봤더니 한 신하가 천자를 얻고 북문으로 도망쳐 천태령을 넘어갔는데 그 뒤에 도적이 따라갔다. 천자께서는 반드시 위급할 것이다. 원수가 크게 놀래 말했다. 저는 천자를 그락가겠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죠. 라면서 아버님은 잠깐 있으시라 그러고 황제를 구하러 가고 있는 거지. 충도 실현하고 효도 실천하려고 하지만 개월이에게서는 어떻게 공적인 삶이 사적인 삶보다 더 중요했었던 거야. 따지면 선, 공, 후, 사. 공적인 일 먼저, 사적인 일 나중에. 그리고선 말을 넘어 천태령으로 넘어갔는데 야! 한순간에 한수 북쪽에 다다러 봤더니 심리 모래사장에 적병이 가득하고 항복하라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고 있었다. 긴박한 분위기 조성, 극적 긴장감 조성. 에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산천이 진동할 것까지야. 과장. 얍! 하니까 한수 북쪽에 다다랐다. 비현실성. 또 다르게 보면은 보통이 아니구나. 영웅성이 드러나는 부분. 원수가 이 소리를 듣자 투구를 고쳐 쓰고 우레와 같이 소리를 치며 말을 제쳐 달려 크게 호령했다. 적장은 나의 황상을 해치지 말라. 평국이 여기에 와 있다. 맹길. 적장이 두려워하여 말을 돌려서 달아나니 크게 호령했다. 네가 가면 어딜 가냐. 도망가지 말고 내 칼을 받으라. 철통같이 달려가니 원수의 준총마 이 개월이가 타고 다니는 말도 보통 말은 아니야.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순식간에 맹길이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맹길이가 놀라 몸을 돌려 창을 높이 들고 원수를 찌르려고 하자 이게 화를 내며 칼을 들어 맹길이를 쳤더니 맹길이의 두 팔이 땅에 떨어졌다. 원수가 또 좌충우돌해서 좌충우돌 이 단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벌써 세 번째 나오는 단어거든요. 적조를 죽이며 모조리 죽이니 피가 흘러 뇌를 이루고
적졸의 주검이 산처럼 쌓였다. 과장, 비유법. 하지만 다시 한번 개월이의 영웅성을 드러내는 부분. 산처럼 쌓일 일도 없어. 1000명인데 이렇게 1000명의 목숨을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나? 암튼 적장을 해치웠습니다. 이때 천자와 신하들이 넋을 잃고 어쩔 줄 모르고 천자께서 손가락을 깨물려고 하고 있었다. 망연자실 하고 있었는데 원수가 급히 내려 통곡하기를 폐하께서는 옥체를 보증하시옵소서. 손가락 물지 마! 평국이 왔습니다. 또 볼 거 있었나? 우연성 드러났고요. 때마침 만난 게 시아버지. 과장과 비유를 나타내서 저는 영웅성이라고 했는데 개월이의 비범한 능력 뭐 이렇게 해놨었죠. 다음 페이지. 천자께서 혼미한 가운데 평국이라는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반기며 한편으로는 슬퍼하며 원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못했다. 원수가 옥체를 구호하니 천자께서 정신을 차리고 천자에게 치하하셨다. 고마워. 짐이 모래사장에 외로운 넋이 될 것을, 죽을 것을 원수의 덕으로 사직을 안보하게 되었다. 국가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천자 원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는가? 그건 그렇고 어떻게 알고 여기에 왔어? 원수가 엎드려 말하기를 천기를 살펴보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부탁하고 즉시 황성에 왔습니다. 장안은 비어있고 어디 갔는지 모르던 차에 시아버지 여공이 수채구멍에서 나오길래 급히 왔고요. 맹기리를 사로잡은 겁니다. 요약적 제시. 말씀을 대강하려고 남아서 적들을 낱낱이 결박하고 황성으로 향했는데 우와! 원수의 말을 천자가 타고 맹기리가 탔던 말을 원수가 타고 행군 북은 맹기리의 등을 지우고 팔 잘린 놈한테 등에다 북을 지게 하고 뒤에서 계속 북치는 거야.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이렇게 모시는 신하를 시켜 북을 울리게 하여 궁으로 돌아갔다. 천자께서는 용포 소매를 들어 춤을 추며 즐거워하더니 신하들과 원수도 모두 팔을 들고 춤추며 즐거워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놀고 있으면 안 돼. 개월이 빨리 다시 아까 있었던 그 전장으로 뛰어가야 돼. 다시. 개월이의 영웅적인 활약상이 드러나고 있죠. 빨간색 밑줄.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이다. 당대 여성들도 남녀 평등이다. 나도 개월이처럼 크게 나란 일 하고 싶다. 이것을 반영하고 있어. 밑에 거 여성 영웅 소설의 등장 배경 크게 별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병자호란 겪으면서 신분 질서가 동요되고 평등 사상이 유입되면서 사실 남자라고 그 자체만으로 크게 잘난 건 없더라고. 남존여비 사상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야 내가 나란 일 했으면은 저렇게 무기력하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여성의 사회적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승했다. 그래서 여성 영웅 소설이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뒤에 부분에 약간 좀 웃긴 게 나와. 개월이 천자를 구한 사이에 보국이 오왕과 초왕의 항복을 받아서 오는데 이쪽에 황제가 있고 개월이가 있는데 보국이가 전쟁에 승리를 해서 오왕과 초왕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오고 있어. 황제가 개월이한테 얘기해. 우리 보국이 마중 나갈래? 네. 나가는데 갑자기 황제가 개월이한테 물어봐. 야 근데 너네 둘이 보국이랑 개월이 너랑 둘이 붙으면 누가 이겨? 궁금하세요?
보여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맨길이 옷 있지. 맨길이 옷을 입고 뛰어나가. 그랬더니 보국이가 얼레 하면서 또 뛰어나와. 둘이서 싸우는데 개월이가 보국이 멱살을 잡고 하늘에 들고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보국이가 소리쳐. 아, 개월이는 어디에 가서 나를 구해주지 않는가 라면서 제발 살려줘 개월이 이러고 있는데 그때 개월이가 웃으면서 그게 나야 멍청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끄러워해. 그리고서 이렇게 둘이서 말 타고 다시 황제 앞으로 오는 거지. 황제 앞에 둘 다 무릎 꿇고 이러고 앉아 있겠지? 그랬더니 황제가 얘기해. 내가 궁금해서 한번 해보라고 한 거니까 개월이 너무 탓하고 미워하지 마. 부끄러워하고. 아무튼 그런 장면이 하나 있어. 이렇게. 개월이 적장 맹길인 척하며 보국이를 속여서 조롱을 한다. 보국이는 이제야 드디어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우월한 개월의 능력을 인정하고 둘이 갈등이 해소가 된다. 두 차례에 걸친 위기를 구한 개월은 대사마 대장군의 지위를 받고 천자는 보국이를 승상에 여공을 오왕에 홍무를 초왕에 부한다. 여공 누구지? 개월이 시아버지. 홍무는 누군데? 개월이 아버지. 이렇게. 개월은 보국을 예로 섬기며 행복하게 살고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이제 드디어 영웅소설의 마지막 위기 극복과 행복한 결말. 아우 이제 끝났어. 오른쪽으로 옵시다. 뒷부분에 드러난 부분 뭐 있었지? 위기 극복, 행복한 결말 있었죠. 어쨌든 개월이는 가정 내에서도 인정받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행복하게 삽니다. 여성 영웅 소설로서 왜 중요합니까? 여성으로서 인정을 받고 행복한 결말을 맺습니다. 기존 영웅 소설의 한계를 탈피해 여자의 신분으로 출세하는 거야. 여자의 몸으로 나라를 구하는 거야. 그 전에 여성 영웅 소설은 남자 옷 입고 나라를 구했거든. 이렇게. 조선 후기 성장한 여성의 의식과 사회적인 자아 실현의 욕구를 반영했습니다. 나도 책을 읽으면서 나도 개월이처럼 할 수 있어. 밑으로 내려와서 오케이 됐어. 다음 페이지. 아우 수고했어. 조금만 더 힘내면 돼. 영웅의 일대기 개월의 일생 요거 짝짓는 거 시험 문제 내려면 딱 좋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주몽신화도 좀 신경을 써놓으라 라고. 제가 시험기간 때 드릴 문제집에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이 소설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상 보국이, 여공, 천자와 조정의 신하들 전부 다 개월이 인정하지만 보국이만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서야 인정해 주었다. 다음 페이지. 당대의 사회상이 이 소설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었습니까? 별표. 조선 후기 사회 문화적으로 눈에 띄는 점은 국문소설이 성행하여 독자가 여성을 비롯한 평민층까지 확대가 되었다. 독자층의 확대. 가부장제의 남성에게 굴욕당하던 여성의 의식이 변화했다. 여주인공의 여성 화력에 초점을 맞춰 여성 영웅 소설이 성행했다. 물론 충군, 남존여비, 사회적 벽은 있어. 하지만 여성을 내세워 기존의 가부장 질서를 비판했다. 조선 후기 여성의 의식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충군 사상 있어. 유교 사냥, 유교 이념 있어. 여성의 의식이 성장했어.
이러한 건데. 다음 페이지. 사씨 남정기의 일부입니다. 남편을 어떻게 섬기냐? 사씨 남정기에서는 남편을 어떻게 섬기냐? 무조건 받듦. 받들다지 무조건 받듦. 리을 미음 받침이겠네요. 이렇게. 개월이하고 달라. 시아버지가 사씨라는 여자한테 물어봐. 옛말에 이르기를 부부의 돈은 어디가 있냐? 아,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 남편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은 넌 어떡할 거야? 라고 물어봐. 그 질문을 써주면 너무 좋지. 요게 사씨의 대답 A, 그 다음에 Q. 시아버지 될 사람이야. 남편이 큰 잘못을 저지른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사씨가 대답해. 옛말에 이르기를 부부의 돈은 오륜을 고루 겸한다고 했습니다. 아비에게 간언하는 아들이 있고 임금에게 간쟁하는 신하, 형제끼리는 서로 올바른 길을 추천하고 친구끼리는 서로 선행을 권유합니다. 부부 사이라고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부라고 해도 서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장부가 부인의 말을 들으면 이익이 적고 폐해가 많습니다. 암탉이 새벽에 울고 철부, 어질고 사리에 밝은 여자, 똑똑한 여자가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집 안에서 남편 뒷바라지만 해야지 제가 세상 전면에 나서지 않을 거예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사씨는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인물,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 사회적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개월이는 그런 건 집에 강아지나 주어. 가부장적 가치관 멀어. 능력으로 인정받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밑에 나와 있는 비평에 공감하는지 아닌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비평문 한번 써서 올려보세요. 자, 올려보시면 되겠고요. 뒷페이지 생각 펼치기. 네, 여기에서는 크게 볼 것 없어? 다음 페이지. 문학에서 생활을 일상화하는 거 얘도 볼 거 없어? 뒷페이지. 여기 빈칸 채우고 뒤에 소단어 문제 있죠? 얘네까지 지금 푸시면 됩니다. 문제수 많은 것 같지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풀 수 있고요. 혹시라도 못 풀게 되시면 뒤로 넘겨서 어디 있을까?